자, 직육면체 단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직육면체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직육면체에서는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들이 있거든요. 자, 일단 그림에다가 그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들을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그림에다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들을 표시를 좀 해봤는데요. 자, 직육면체에서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절대 만나지 않는, 직육면체를 아무리 크게 계속해서 늘려도 절대 만나지 않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두 면을 우리는 민면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늘려도 만나지 않는 두 면을 서로 평행하다고 하고요. 이러한 평행한 두 면을 우리는 직육면체의 민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직육면체의 민면은 어느 한 군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마주보고 있는 두 면은 전부 민면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직육면체에 마주보고 있는 두 면이 세 쌍이잖아요. 그 세 쌍 모두 민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마주보고 있지 않은, 서로 만나고 있는 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육면체에다가 자, 옆에 그림처럼 삼각자 3개를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삼각자는, 그렇죠, 여기 가운데가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각자를 저렇게 놓았을 때 저 세 면은 지금 서로 만나고 있는 데다가, 그렇죠, 만나는 부분이 서로 다 90도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럴 때 저 수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림처럼 삼각자 3개를 놓았을 때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 그리고 또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은 서로 수직이다. 자, 그리고 직육면체에서 우리 밑면의 수직인 면을 직육면체의 옆면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에 제일 윗부분 면을 밑면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밑면과 수직인 면을 전부 표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렇죠, 저 옆쪽에 밑면과 수직인 면 표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뒤쪽 부분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치, 여기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각각 밑면과 수직인 면들을 표시를 좀 해볼 수 있고요. 이 면들을 이제 우리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그쵸, 직육면체의 옆면이라고 부를 겁니다. 밑면의 수직인 면들. 근데 지금 보니까 몇 개죠? 그렇죠, 돌아가면서 다 표시를 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딱 4개 나오네요. 따라서 직육면체에서는 마주보는 두 면, 밑면이 있고 그 밑면과 수직인 옆면은 그저 늘 4개씩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육면체의 겨냥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지금 사실은 앞에서부터 옆에 있는 저런 그림들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막 점선도 그어져 있고 막 그런 그림들. 자, 이 그림의 이름이 바로 겨냥도인데요. 자, 겨냥도는 직육면체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배 상자가 있을 때 택배 상자의 뒷부분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점선을 이용해서 나타내서 그린 걸 우리 이제 겨냥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직육면체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린 그림을 겨냥도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겨냥도를 그릴 때,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정면에 있는 모서리들은 지금 보니까 전부 실선으로 쭉쭉 그냥 그었죠. 그쵸? 그래서 보이는 부분은,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실제로 정면에서 봤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점선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서 겨냥도를 완성하면 됩니다. 자, 그럼 위에 겨냥도를 보면서 자, 겨냥도에서 눈에 보이는 면은 지금 몇 개인 것 같아요? 위에, 그리고 바로 앞에, 그리고 옆에. 이 부분, 실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이 눈에 보이는 면이죠. 그래서 보이는 면이 몇 개? 3개. 그럼 보이지 않는 면은요? 자, 그림에서도 살필 수 있지만 실제로 직육면체는 면이 6개인데 그 중에 3개가 보이면 남은 3개는 그치, 보이지 않겠죠. 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서리, 그러니까 실선으로 된 모서리는 몇 개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실선으로 된 모서리는 9개. 보이지 않는 거, 점선으로 된 거 바로 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서리 12개니까 9개를 제외하면 남는 3개는 보이지 않겠죠. 자, 그러면 꼭지점, 보이는 꼭지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가 보이고, 그쵸? 보이지 않는 거는 여기 점선끼리 이루어져 있는 1개가 보이지 않겠네요. 그래서 보이는 꼭지점이 7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직접 셀 수도 있고 8개의 꼭지점 중에 7개가 보이니까 1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구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육면체의 전개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전개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전개도는요, 직육면체나 정육면체 이런 박스 모양, 상자 모양들을 그냥 다 조각조각 내는 게 아니라 모서리를 잘라서 펼치는데 이어지게끔, 면들이 이어지게끔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전개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육면체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정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하고요. 거기 그림에 보면 가위로 자, 모서리를 자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모서리를 잘라서 이 부분이 펼쳐진 거고요. 그리고 이 옆부분도 잘라서 이렇게 펼쳐진 거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더 자르니까 이 면하고 이 뒷면도 잘라서 이렇게 펼쳐졌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펼친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전개도라고 하고요. 자, 이 전개도를 그릴 때는요. 자, 가위로 자른 부분,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그리고 자르지 않고 붙어 있는 모서리, 안쪽에 있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정육면체의 전개도기 때문에 모서리 길이는 모두 같게, 그리고 면의 크기도 모두 같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개도의 면과 점마다 이름을 기호를 좀 붙여봤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개도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개도를 접었을 때, 자, 지금 잘라서 펼쳐놨지만 다시 정육면체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정육면체를 만들 때 점 기역과 만나는 점 어디일까요? 접으면 기역하고 같은 위치에 있게 되는 점. 자, 그렇죠. 전개도에서 직접 표시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접으면 점 디귿하고 점 기역이 같은 위치에 있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두 점도 같은 위치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기역하고는 또 그 옆에 있는 기역하고 같이 만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선분 리을 미음하고 겹쳐지는 선분. 다시 접어서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선분 리을 미음과 겹치는 선분은 점 리을하고 점 비읍이 서로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선분 리을 미음하고는 선분 미음 비읍이 서로 겹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서로 평행한 면, 접었을 때 서로 평행한 면, 면가랑 평행한 거는 면다가 될 거고요. 면나와 평행한 것은 면라, 그리고 면마와 평행한 건 면바가 되겠죠. 자, 그러면 면나와 수직인 면은 뭘까요? 했는데 면나하고 지금 평행한 게 면라니까 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면은 전부 만나겠죠. 그럼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면가, 면다, 면마, 면바가 면나와 수직인 면이 되겠네요. 자, 전개도에서 접으면 어떻게 될지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전개도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접으면 어떻게 될지 그림에 전개도에 직접 표시를 해가면서 차근차근 찾아보면 됩니다. 자, 이번엔 직육면체의 전개도인데요. 직육면체의 전개도도 마찬가지로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직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하고요. 이때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그리고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직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하고요. 전개도는 언제나 잘린 부분은 실선, 잘리지 않은 부분은 점선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직육면체의 전개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육면체 전개도에다가 면마다 그리고 점마다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전개도를 접어서 다시 직육면체를 만든다면 그때 점 이응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는데 이응하고 만나는 점 찾을 수 없겠죠. 아, 잘못했네요. 좀 바꿀게요. 지읒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점 지읒과 만나는 점. 자, 그러면 전개도에서 표시를 해보면 됩니다. 접었을 때 서로 겹치는, 만나는 부분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점 지읒하고 만나는 점은 그쵸, 점 시옷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선분 디귿 니은과 겹치는 선분. 자, 선분 디귿 니은과 겹치는 선분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점 디귿은 접으면 점 기역하고 만나죠. 그러니까 선분 디귿 니은과 겹치는 선분은 선분 기역 니은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서로 평행한 면 한번 찾아볼까요? 서로 평행한 면은 일단 면 가와 면 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면 나와 면 라. 마지막으로 면 마와 면 바가 서로 평행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엔 면 마와 수직인 면. 면 마는 면 바와 평행하기 때문에 바를 제외한 나머지 면과는 전부 수직이겠죠. 그래서 면 가, 면 나, 면 다, 면 라가 수직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직육면체 전개도 살펴보면서 이런 만나는 점이라던가 겹치는 선분, 수직인 면 이런 거 찾을 수가 있으니까 잘 살펴보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정육면체의 전개도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11가지가 전부예요. 자, 면 4개가 쭉 이어져 있는 채로 정육면체를 잘라서 펼친 그림. 면 4개가 이어져 있는 채로 쭉 잘라서 정육면체를 펼친 그림이 6개의 모양이 생길 수 있고요. 이제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같은 모양은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 3개를 이어진 채로 자르면 전개도를 4가지 모양을 그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면 2개만 연결된 채로 전개도를, 그러니까 모서리를 잘라서 펼치면 마치 그 계단 모양처럼 저런 모양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육면체 전개도는요. 굉장히 다양하진 않아요. 11가지 모양이 있다는 거 정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